6월 26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남은 4일만 지나면 열흘 휴가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61%만 열흘을 다 이렇게 쉬고 40%는 열흘을 제대로 못 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항상 이렇게 내가 편안한 삶을 살 때 내 뒤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좀 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이 하도 수상하다 보니 정말 박쥐 같은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의 원로 소설가 황석영 씨, 이분요. 그래도 색깔은 좀 왼쪽이라도 확실한 컬러라도 있는가 했는데 MB 정권 때 이 사람은 MB와 더불어서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고 좌파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중도 정권이다라고 칭송을 하고 그래서 MB 정권에서 각종 문화 관련 위원회 이 직책들도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람이 MB 정권 말이 접어들면서 국정원 등 공안기관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지금 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나와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자기도 피해를 당했다며 피해조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정말 때로는 새가 되었다가 때로는 짐승이 되었다가 이렇게 사는데요. 요즘 보수 진영에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 되고 짐승이 되고 제가 별로 잘난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도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렇게는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뉴스 브리핑은 미국의 지난 토요일 심야에 있었던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로 이렇게 접어드는 밤 사이에 벌어졌던 B-1B 폭격기에 북한 원산 앞바다 250km까지의 비행에 대해서 지금 북한도 사실상 그것을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늦게야 자기 영해를 미국이 왔다 갔는 줄 알고 선전포고를 하며 흥분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꼬락서니가 좀 웃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 옵션 중에 하나인 군사적 행동의 개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요. 자, 트럼프가 지금 판을 깔면 김정은이 배짱을 내밀면서 서로가 이렇게 북미 간의 충돌이 말폭탄이 에스컬레이션 되어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트럼프도 김정은이라는 임자를 만났고 김정은도 이 트럼프라는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무대를 깔아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은 저는 트럼프식의 미치광이 전략이 김정은에게는 어느 정도는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김정은 같은 사람을 대할 때 미국의 조지 W. 부시나 W. 부시는 간이 큰 것 같았지만 간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고 이 오바마는 겉으로 대외적으로 스마트 외교니 이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의 방향 전환을 말하면서 이 좀 개혁적인 사람처럼 비추어졌지만은 골치 아픈 문제를 다 감추고 그야말로 쉬운 이슈만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가는 매우 야근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마가 퇴임 이후에 보이고 있는 행동들, 즉 고액 강연에 치중한다든지 호화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오바마의 실제 본질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제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이요. 트럼프가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용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숙소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요. 이제 유엔 일정이 끝이 났죠.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자신의 영공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임의의 시각에서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자의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호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북한의 군사력이 되는가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 B1B가 이 북한의 영공을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21세기 들어서 가장 깊숙하게 북한 영토로 들어간 거다. 그리고 어떤 보도는 53년에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은 언론들이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도를 한 겁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은 북한 영공 위로 노골적으로 정찰기를 들여다 보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랙버드라고 보이는 SR-71인데요. SR-71은 마하 3.3으로 실전 배치된 미국 비행기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유명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해제된 미국 중앙정보부 기밀 문서에 따르면 원래 CIA 문서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지 일정하게 한 50년 이렇게 지나야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SR-71은 69년 북한을 동해에서 서해로 이렇게 여러 번 횡단하는 정찰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이 69년도 전후로 해서 일이 많았죠. 미국의 정찰기 하나가 격추당해서 십수명이 죽었고 또 푸에블러라는 배가 미국의 정찰선이 납치당해서 또 한 명이 죽고 배가 응유당했죠. 자, 그리고 81년에는 북한이 요격에 실패했고 83년에는 요격용 미사일이 북한의 민가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 80년대 북한의 매체는 이 SR-71이 북한 땅을 영공을 넘나들면서 북한을 정찰하고 있는 데 대한 규탄 기사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찰기 외에 SR-71은 사실은 정찰기이기 때문에 북한 땅을 넘나든다고 해가지고 정찰을 할 뿐이지 이번에 B1B나 이런 것처럼 공격을 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비행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에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이 F-117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죠. F-117이 야간에 북한 영공으로 침투해서 김정일의 비밀 별장으로 급강화하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B-117은 걸프전에서도 활약했던 1세대 스텔스기인데요. 처음 스텔스기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함도 있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미국 공군에서는 퇴역한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스텔스기가 한국에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갑자기 이 북한 영공에 나타난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 북한에서 신경질적인 보도가 나온다. 북한 영공을 침투해서 북한 방공망의 허점을 알아보거나 북한에 경고를 주는 엄밀한 작전을 수행했을 걸로 짐작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극견의 경우는 53년 정전협정 이후에 동해 공해상까지 비행한 게 NLL을 넘어서 처음이 아니라 그렇게 비행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화들짝하게 호들갑을 떨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보이고 있는 청와대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언론들은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겁을 좀 먹어서 미국을 자극할까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라고 B1B 비행을 이야기한 데 대해 국제법적인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 어떤 나라도 국제공역, 즉 네 하늘도 아니고 내 하늘도 아닌 국제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지역에서 다른 나라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한은 없다. 즉 북한 영토와 영공 밖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이 전개하는 전력에 대해 북한이 대응할 경우에는 이것은 불법 무력 사용이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다룰 옵션, 여기서는 군사 옵션이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을 제공할 거다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런 폭격기나 전투기를 떨어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전투기를 떨어뜨릴 역량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미국의 이번에 이 스텔스기의 이 깊숙한 원산 앞바다 잠입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원칙적으로 B1B는 스텔스 기능이 있지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북한의 레이더에 의해서 탐지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은 부분은 정기 사정으로 레이더를 끊었기 때문에 그때 북한이 포착하지 못했거나 안 그러면 포착했으면서도 이 북한이 그러면 출격을 하거나 요격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북한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은 SA-5인데 이것이 사거리가 250km 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딱 그 사거리 밖을 비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이 레이더로 포착했다 하더라도 쏘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레이더를 틀면 그 레이더를 틀었는가까지도 이쪽에서 포착이 될 건데 아마 북한이 그 국제 공역 즉 원산 앞바다에 진입할 때까지 미군 B1B가 대공 레이더망이 가동되지 않았고 전투기들이 대응 태세에 나서려고 하는 움직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야간 방공망은 매우 취약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트럼프는 이 미국 입국 금지 국가에 북한 등 베네수엘라, 차드 등을 이렇게 세 나라를 추가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B1B는 61톤의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고요.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핵무기를 탑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에 대한 핵타격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로 실전 상황에서 북한에 공격할 수 있는 B1B 전투기의 핵 탑재 등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그런 상황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F-15 전투기도 이번에 B-1B를 호위 출격했는데 여기에서도 공대공 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실제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북한이 반응을 보일 때는 미국이 이 북한의 주요한 공격 포인트들을 타격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비행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의 이 B-1B 시험 비행에서는 북한의 주요한 핵시설 그리고 이동식 발사 차량 기지 등 미국이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타격해야 될 주요 목표들을 실제로 이번에 이 폭격기에 전부 이렇게 목표로서 이 레지스터 저장해 놓고 실질적으로 출격을 해서 거기까지 갈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들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실전 상황을 지금 체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너네들이 한번 떠서 맞짱 대응을 해보거나 요격 미사일을 쏠라면 한번 쏴봐라. 이런 부분이고요. 자, 원산과 350km까지 이렇게 근접했다는 것은 북한의 요격망을 피하면서 우리가 너네들을 때리려면 지도 새도 모르게 얼마든지 너네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 최소한 한 30대의 이 미국의 비행기들이 이 일에 참가했을 거고 또 핵 잠수함도 아마 멀지 않은 데서 대기를 하고 핵 항공모함 또한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그럼 다음 카드는 뭐냐? 미국은 이 핵항모 전단이 다음 달에 NLL 근처에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미국은 이번을 기하로 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 있어서 한국이 자세를 바꿀 때까지 아마 한국과 이런 협조하던 이런 형태의 이 군사적 훈련, 작전 등을 배제한 채 미국 독자적으로 안 그러면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이번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되든 군사적으로 되든 배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날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뭐냐? 이제 북한이 ICBM을 한 5,000km 정도를 쏜다든지 북한의 잠수함에서 SLBM을 한 2,000~3,000km 쏜다든지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안 그러면 핵실험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거의 이 외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별도로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추가로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때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요격에 나서거나 미국 또한 북한을 동에서 서로 가르는 서해상에 떨어지는 이 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군사적 대결 압박이 연말까지 계속 가중되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을 정면 도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체크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매우 이제 스트레스 쌓이는 상황에 빠질 거라고 봐요. 자존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큰 소리를 마음대로 쳐왔는데 핵과 미사일로 미국이 북한의 바로 앞에 근접해서 비행기를 띄우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 앞바다에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했다가는 그 전력으로 봐서는 양쪽에 북한이 시작하자마자 깨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훈련에 대해서 그걸 맞대응하는 방식보다는 한국 쪽에다가 재래식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즉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작전은 항상 한국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북한이 서해 5도 정반대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을 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세적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북한이 그걸 가지고 맞대응했을 때는 일어날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만만한 한국에다가 뒤통수를 때리는 형태로 반응을 해서 한국 내부의 반미 세력을 자극을 해서 미국의 군사적 위력 과시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충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거라고 보입니다.